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화요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제 주변 지인들로부터 항상 제가 이제 앞부분에 코스피와 삼성전자 차트를 이제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황에 대해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 부분의 서두가 길다라는 이제 조언을 받아서 앞으로는 조금 짧게 이제 내용을 좀 간결하게 만들어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주제를 내용에 대한 이제 비중을 좀 더 높고 알차게 준비를 함으로써 이해가 더 쉽게 되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씩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좀 더 삼전불패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좋은 영상을 공유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 역대급 대박 터질까라는 주제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주제로 가져오게 된 이유는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 이제 주주 환원 정책과 동시에 이제 특별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금일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 2천억의 이제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서 주가가 2.14% 하락한 3,140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미국의 경기 부양책 지연과 변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후 둘 다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1조 6천억이 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서 주가가 마이너스 0.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3.02%로 이제 86,700원으로 이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후 같은 경우에도 매번 똑같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수가 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서 마이너스 1.39% 이제 하락을 하면서 78,100원으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도 이제 외국인 소진율은 80.11%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곧 있으면 70%대 밑으로 이제 70%대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비록 오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작년 해에 비해 이제 작년 해에 개인 투자자인 이제 개미 투자자가 삼성전자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덧 삼성전자는 10만원, 삼성전자우는 9만원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월 28일, 내일 모레죠. 이때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3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고심 중인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역대급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주 환원 정책이 변화로 이제 배당금의 금액이 올라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3일 증권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월 28일 4분기 실적 발표 및 이제 기업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 발표와 특별 배당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0월에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발표한 잉여 현금 흐름, 영어로는 FCF라고 하거든요. 이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배당을 약속한 금액이 주당 354원이고 연간 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을 합계를 하게 되면 28조
8천억인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FCF 잉여 현금 흐름은 기업이 수익을 낸 것 가운데 세금과 비용, 설비 투자액 등을 이제 빼고 남은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배당을 하고도 이익이 많아 자녀 재원이 발생을 하면 추가 배당 또는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증권 업계에서는 일제히 이 잉여 현금을 이제 자사주 매입보다는 특별 배당 형태로 환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금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 시급한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의 이제 별세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금액이 무려 11조 정도 됩니다. 이 11조의 금액은 주식에 대한 부분과 이제 부동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이 돈을 5년간 분할로 이제 비용을 내야 하는데 이 비용을 한꺼번에 현금 확보하기에는 참으로 큰 액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삼성에서는 배당금을 받아서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배당금과 주주 환원 정책에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금액을 올리면 이제 삼성 입장으로서는 이제 특별 배당금이라든지 배당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11조라는 돈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당금이 그래도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본 배당은 354원이었고 특별 배당금을 합하면 증권가에서는 3년간 삼성의 당기순이익과 시설 투자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때 자녀 재원이 한 약 7조에서 8조 정도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당 1,300원에서 1,400원 정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문 기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저는 배당금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혹시 배당금 받으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생활비에 사용하시나요? 아니면은 재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사고 싶은 거나 이제 평상시에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 사용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 배당금이나 배당금을 받게 된다면 그 돈을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분할해서 사용하겠지만 저는 이제 한 달 이제 똑같은 이제 여기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중에 이제 자영업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직업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월급을 받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할 금액 그리고 한 달 사용할 비용을 분할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해서 이제 생활비는 이미 이제 분할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배당금을 받게 되면 재투자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배당금에 대한 2021년 배당금에 대한 일정인데요. 배당 날일은 3월 30일. 이 가장 최근에 이제 돈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배당 기준일은 3월 31일. 그리고 배당 지급일은 5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당 날일은 6월 29일, 6월 30일, 8월 20일 이런 식으로 지금 있는데요. 최근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주가가 떨어져서 많이 실망하거나 힘들어 하시거나 마음이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오늘 주가를 보면 대형주 위주로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가 떨어졌어요. 어쩌면 주가라는 건 알 수 없지만 주가의 변동은 아무지 맞추지 못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도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저는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크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의 기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앤세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금일 이제 여기 보시면 24주를 이제 구매를 했고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자 중 이제 가장 존경하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분인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든 오르든 그거에 개의치 않고 주식수를 모으는데 초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단락으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장기 투자에 대한 신념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의 변동성과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이 흔들려서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주가가 오르면은 올랐기 때문에 또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5년, 10년, 15년 이렇게 미래적으로 보고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장기 투자를 이제 전망이 좋고 회사의 가치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가가 빠졌지만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3점불백 구독자 여러분 이제 고민이나 시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